많은 분들이 거의 몰라요. 모르고 지금도 아마 나가서 물어보면 미국 주식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미국 주식 하면은 굉장히 좀 투자가 어렵고 달러로 바꿔야 되고 환전을 해야 되고 어렵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영어도 모르고 정보의 취약성도 있고 시차도 있고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 주식도 국내 쪽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분산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분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느낀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현재 국내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죠. 한 분. 그러니까 엄청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글로벌 평균이 30% 하니까 30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을 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저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내가 거죠. PC로 매일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나는데 이걸로 돈을 벌어? 말이 안 돼. 애플로 돈을 벌어? 말이 안 되죠. 페이스북 돈 벌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렇죠. 기업인데 네, 그렇죠.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 예,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보게 되면 해외 유학, 해외 이민, 해외 취업, 해외 자동차 다 해외 직구까지 다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유독 해외 주식만 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미국처럼 저렇게 선진국의 주식이 한 10배 나겠어? 올라가긴 할까라는 그런 막연한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네. 오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많이 안 하셨고요. 특히 가장 두려운 것은 영어에 대한 공포심. 영어 모르면 어떡하겠어. 근데 요즘 진짜 이 G 사이트 들어가서 번역기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미국 그 뉴스 싹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두려움이 다 모여서 안 됐고 또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전도 해야 되고 그럼 환율도 봐야 되고 또 환전하면서 환차익도 또 볼지 그렇죠. 손을 볼지도 봐야 되고 네. 또 수수료도 비싸고 또 끝나고 나서 양도세라는 또 22%, 22% 예, 그렇죠. 세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안 하시면서 머리 쓰고 다 하시고 났더니 실제 안 하고 한번 쭉 해봤더니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 이제 그게 오해라는 거죠. 오해죠. 완전. 네. 진짜로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운동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네. 최근 들어 그래도 해외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전년 대비는 늘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전년 대비 늘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전반적인 상황들은 거의 는 게 없다. 이거 솔직히 제가 그냥 예탁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5조 원 정도를 갖고 계세요. 네. 미국 주식을 네. 국내에 있는 분들이. 근데 현재 국내 총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 규모가 2천조 원이거든요. 2천조 원 대비 35조 원이면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한 1%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고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얼마 안 되는구나. 네, 또 더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 원 이상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네. 하루 거래 대금 정도죠. 35조 원이면.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안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일본은 20% 하고 있고요. 글로벌 표준이 30%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정말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렵고 환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세금도 많이 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인식이 있죠. 근데 그 인식을 바꿔줄 만한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예. 제가 그 인식을 여기서 1초 만에 깰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와우. 예. 이거에 투자하면 이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1000%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 알아서 계좌 만드십니다. 1000% 수익률이 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15년도에 후광통이 바람이 불어서 중국 주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제가 이제 그때 여러 같이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미국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본 게 제가 영어를 못해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어 다 합니다. 공감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중국은 더 못하잖아요. 근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생각해 보면 중국어 못해서 중국 못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많은 분들 지나가는 분한테 여기 수첩에다가 한번 미국 게 아는 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기본 10개, 20개 다 씁니다. 그럼요. 예. 본인이 나이키 신고 있고 애플 쓰고 있고 집에 가서 좋아요 누르고 있고 페이스북. 근데 중국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뭐지? 막 이런 거예요. 많이 쓰는 게 주로 항서제약 정도? 네,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항소제약이라고. 그렇죠.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과거에 한국처럼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거야. 지금 성장 들어가면 가능성이 10배가 나올 수 있어라는 거죠. 캔베거죠. 근데 미국은 이미 성장했는데 절대 그런 얘기 없죠.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 혼자만의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 나는 중국처럼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핫하지 것 않을 같아요. 핫하다는 말씀 보통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많이 수익이 안 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난 영어를 못해. 시차가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저는 오히려 중국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맞붙어 있거든요. 국내 주식하고. 네네. 그럼 같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렇죠. 오히려 반대되는 성향을 그렇죠.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미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엇갈렸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뭐 밤에 한 10시 반 안 주무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걸 역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면에는 미국 주식은 돈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저가 보기에는 애들로 표현하는 거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미국 주식을 2002년부터 이제 집에서도 HTS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진짜 투자를 했으면 1000%의 수익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1000%요? 예. 1000% 났으면 여기 안 계시지 않을까요? 그 2010년도에 투자했어도 대형주로 1000%가 났죠. 대형주로요? 뭐 예를 들어 대형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진짜로요? 네.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다고요? 아니 제가 굳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요.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본부장님을 제가 2020년에 만났을까요? 월드컵 보지 말고 저분 만났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예. 지금 S&P 500 지수가 처음 산출이 된 게 1973년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0%씩 지수가 엄청나구나. 올라왔으니까요. 지수가 10%면 은행 이자 뭐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주식은 또 복리잖아요. 거기에 배당은 뺐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우리가 보통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권이 있고 미국 나스닥은 한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이런 얘기죠. 믿음 가져야 됩니까? 맞는 얘기죠.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실적을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매출과 단기 순이익을 보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질문을 드리고 나서요. 한국의 매출과 단기 순이익 전체 코스피 평균이죠. 똑같이 S&P 500의 평균을 보여드리면 끝납니다. 그 그림은. 똑같은 궤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박스권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실적은요. 안 좋았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못 가겠죠. 그걸 왜 증명할 수 있냐면 지금 한국의 메이저가 누구입니까? 지금이야 동학개미인데 커져갖고 개인의 힘이 강해졌지만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에 따라서 정말 등락락이. 여기서 여러분 느끼기 뭐냐면 외국인은 한국말 진짜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어를 더 잘하죠. 영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뭐 김치는 할까요? 이 정도죠. 못하죠. 거기다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러면 외국인이 처음에 들어올 때 IB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보통 얘기합니다. 실적을 보지 않는다. 차트를 주로 보고 흔히 보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급 기관에 샀는지 누가 샀는지 보고 그다음에 뭐 증권사 나오는 그런 데이터 보면서 매매하는 거죠. 전혀 기업 본질과 관련 없는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미국 주식 살 때 외국인이 샀는지 안 샀는지 못 보네요. 왜냐하면 거기 입장에서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없어야 정답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박스권이 왜 나왔냐? 왜 미국은 올라가냐고 제가 역으로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갈 동안 실적을 한 번 안 봤냐고 전 역으로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미국 주식의 실적을. 실적 봤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들어오셨죠. 근데 안 본 거죠. 미국 실적을.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 미국 시장이 3일, 4일 연속 빠지다 잠깐 반등했다 어제 또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떨어지는 그 정도와 규모가 한국의 주식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럼 지금 달라요.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그 멘탈이 지금 괜찮으실지 저는 좀 걱정. 괜찮아요? 안 괜찮으니까 나와 있죠.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눈이 좀 안 그래도 빨가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좀 과열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열은 맞죠. 과열은 맞고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다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고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자 나스닥이 보게 되면 3월 24일 날 저점을 찍고 정확하게 76%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10%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76% 올라오고
10% 빠진 거 보여주면 이 정도 빠지면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하락의 공포심을 갖는 게 뭐냐면 한국적인 마인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차트를 딱 연상해 보시면 주가가 매우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어서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올라온 그 이면에 있는 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이익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니까 이익을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봤을 때 어떤 공포심이고 사실은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질 것이다. 많이 빠지니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한국적인 그런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벗어야지만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 여쭤봐요.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요 정도의 지금 하락은 예. 장기간으로 봤을 때 단기 조정에 가깝다라고 저희가 좀 예. 받아들여도 되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뭐 공부를 해서 어떤 주식을 공부해서 어떤 반도체 기업을 매수했다 그러면 네. 지금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집에 있어 보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서 줌이란 거 써봤어. 집에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일 써. 내 실생활에 이제 그리고 하는 거죠. 화성통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내가 집에 있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추억을 곱씹고 있어. 뭘로요? 페이스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집에 있다 보니까 구글로 업무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인지가 가능한 종목 쪽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긴 추억 곱씹기 위해서 미니홈피 보는 분은 없으시네요. 페이스북 보네 요즘에. 예. 그것만 해도 알 수 있네요. 그러네요, 미니홈피 그러네요. 지금 싸이월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네. 페이스북은 여전히 건재한 걸로 봐서도 네. 미국 주식이 얼마나 건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분들이 넷플릭스로 영화를 본다. 극장 못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넷플릭스 네. 많이 봐요 요즘. 예. 그것도 게임 하려고 그러면 뭔가 화질이 좀 그러면 엔비디아를 장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픽 카드를. 예,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 기업이 작년 대비 올해가 올라갔고 실적이 올해 대비 내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투자하시는 거죠. 동학개미 운동 하듯이. 예, 그러니까 약간의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시간이 부족한가요? 아니,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기업에 정말 많이 몰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심지어 요즘 수소차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올라오는 니콜라라는 기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성장 기술주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나스닥에 좀 몰려 있는 거고. 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한 흐름인 겁니까? 당연한 흐름이죠. 근데 아주 매우 불안한 흐름이기도 하고요. 왜 또 불안감은? 예.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장이 항상 빠질 때 나스닥이 먼저 빠지거든요. 기술주주의 시장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 분산이 안 돼 있으면 정말 괴로운 거죠. 다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톡 같은 거 네. 사실 이제 소비재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가져가거나 P&G, 프록턴 갬블 같은 거 뭐 매일 면도하실 거니까 그런 것들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계좌를 딱 보면 거의 열의 9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얘기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런 것도 갖고 계시는 거죠. 몰려있죠. 기술주에. 몰려 있습니다. 예, 몰려 예. 있어갖고 그걸 애써 또 나는 젊으니까 나는 성장주를 좋아하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주식의 그 면모는 포트폴리오 분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최초에는 글로벌 분산이 먼저 돼야 되고 네. 들어오면 포트폴리오 분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국내는 거의 대부분이 안 돼 있고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종합해 보니까 네. 예측과 예상을 할 때는 지금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 나와야 이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네. 좀 안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데 기술주가 많이 올라가서 기술주만 사놓으면 또 한 번에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분산하고 그 안에서도 종목 분산하고 그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미국 주식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좀 종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 외국 주식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요즘 핫한 주식이 바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저는 진짜 테슬라 주가를 보고 있으면은 멀미가 납니다. 이제 이 멀미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또 차를 타고 계시니까요. 그 주식에.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좀 너무 이틀 전인가요? 그러니까 그저께 한 2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다음 날 한 10% 정도 또 상승을 하더니 어제는 6% 정도 상승을 시작하다가 좀 많이 좀 내려가는 2%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테슬라 좀 위험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변에. 위험한 건 맞죠.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 수익비율 퍼로 얘기하면 1000배입니다. 1000배. 보통 S&P 500의 평균이
한 25배 아, 정도니까요. 네네. 애플이 36배. 네.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가 현재 36배로 움직인다고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분분하니까 네. 또 현재 매도 의견도 많고 매수 의견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테슬라의 관점은 뭐냐면 네. 실제 4분기 연수 이익을 낸 것도 맞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미래를 본다 그러면 사는 것도 맞습니다. 또 플러스해서 자율주행을 꿈꾸는 것도 맞고요. 우주여행까지 꿈꾸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가에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 상당 부분 녹아 있다는 거죠. 아, 예, 그것도 맞아요. 부분을, 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갑자기 막 돼지한테 뇌에다 칩을 심고 맞아요. 막 예. 이러니까 그런 약간 백자스러운? 사람들이,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 정말 뭐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분을 향한 팬심이 여기에 녹아져 있고 상당 부분 엄청난 일론 머스크와 팬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혁신의 대명사이기 주식으로까지.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를 본다 그러면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려워요. 어렵고 분석도 안 됩니다. 실제 내재 가치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미국 주식의 특성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관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분과 못 사는 분들 한 분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내가 한 1억을 넣어서 이걸로 한번 인생을 역전하겠다. 역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스러운 거죠. 타이밍을 재고. 근데 내가 이미 10종목이 있고 11번째 선수가 테슬라예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에 예, 어느 맞아요. 정도의 예. 일정 부분을 분산해 놓으면 예, 맞아요. 테슬라의 미래를 예, 보고 맞습니다. 그냥 한번 넣어 놓지 뭐. 예. 약간 이런 예, 심리로 맞습니다. 예, 다가간다는 거죠. 이게 제일 예. 많은 질문인데 예. 주가 급등할 때 사는 사람들은 바본가요?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갑자기 그날 급등하는데 매수 확 들어옵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 바본가요? 좋은 일 하는 건가요? 물량 받아내면서? 네. 그게 아닙니다. 좋아지니까 사는 거예요. 미리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 분산된 게 워낙 많거든요. 미국은. 네.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 사는 거지 이걸 인생 역전을 꿈꾸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조언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고점 대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이거의 이유 중에 하나가 S&P 500에 이제 불발됐죠. 예. 근데 지금 테슬라를 봤을 때 뭐 지금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 배터리 데이도 앞두고 있고 9월 22일 날입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상승 요건도 좀 계속 좀 산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S&P 500 불발은 잘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왜냐면 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안 된 겁니다. 아 앞으로도 예, 이번에 안 된 거예요. 될 가능성이 높은데. 될 가능성이 있고 9월 22일 날 전에 될 수 있고요. 막말로. 네. 9월 20일 날 배터리 때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틈을 줄 거고 그다음에 올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주식은 희망을 먹고 사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에 나오고 있는 뭐 50억 달러의 증자 소식, 대주주 매도 것들이 나와주면서 빠질 때 빠진 거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다 빠지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서 오히려 그런 게 호재로서 이렇게 약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없이 올라가는 것보다 예, 어느 그렇죠. 정도 조정을 예, 받고 그렇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맞습니다. 된다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예, 해야겠네요. 예. 저는 지금 장 본부장님 말씀 중에 테슬라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 상황만 보지 말고 내가 이 기업을 어떤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주식을 하라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그렇죠. 예. 일론 머스크를 좋아한다든지 전기차의 미래에 동의한다든지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테슬라를 왜 삽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할 텐데 예, 그렇죠. 보통 포트폴리오 잘 안 짜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걸. 한두 종목에 명운을 걸죠. 네. 예. 그러면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은지 특히 미국 주식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8696님도 포트폴리오 분산하라는 뜻이 종목을 분리하라는 건가요? 자동차, 바이오 등등 이런 식으로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총 11개 섹터가 있어요. 미국에는. 흔히 얘기해서 제일 싫어하는 금융주도 있고요. 에너지도 있고요. 네. 산업재도 있고 기술주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 선수 하나만 뽑아도 11종목 아닙니까? 섹터 네. 중에 한 주식만. 그렇죠. 제가 달리 얘기하면 이대호가 홈런 타자라고 해서 이대호를 1번부터 9번까지 배치하면 야구 못하죠. 야구 할 수 그럼요. 있습니까? 뛰는 야구는 절대 못하죠. 예. 예. 뛰어야지 또 야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홈런만 치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들이 있는 종목이 다 있는데 있죠. 네. 그 종목의 장점만 우리가 뽑아서 네. 1번부터 9번까지 타순 그리고 투수까지 뽑아놔야지 그게 한 팀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네. 거네요. 그럼 현희 씨는 어떤 기준으로 주식 종목을 보고 사요? 저는 한번 솔직히- 평가받아 봅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장 기술주만 샀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주식이 정말 너무 끝을 모르고 빠질 때 이거 뭔가 다른 거로 인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주식은 네. 무엇일까라는 거 굉장히 고민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한 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만 샀으면 안 됐다는 거죠. 아하. 아까 말씀하셨던 뭐 P&G라든가 그다음에 뭐 코카콜라라든가 맞습니다. 나이키라든가 다 올랐죠. 지금. 예, 다 오르고 왜냐하면 이게 이 주식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굉장히 좀 빠졌다가 좀 덜 올라온 상태예요. 뭐 룰루레몬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필수 소비재로서 주식을 이런 주식들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이제 스쳐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희 씨처럼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주식 시작한 사람 그리고 한국 주식을 시작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짜기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시작한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작성? 바로 하셔야죠. 예, 바로 하셔야 됩니다. 분산을 예, 바로 분산을 개인이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개인 해지한다 자체가 웃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빅스를 매매한다 아니면 역방향의 ETF를 매매한다. 그거는 또 하나의 위험하죠. 투기로 가는 기름길이고요. 네네. 오히려 포트폴리오 더 다양화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 아니 ETF를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ETF 좋습니다. 분산이 되어 예, 있는. ETF 사신 분들과 안 사신 분들의 차이는 ETF를 전혀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은 밤에 주무십니다.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왜냐하면 ETF가 움직여봐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개별 종목 갖고 오신 분들은 눈이 뻘겋게 잘 못 주무시는 그 차이입니다. 그럼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ETF를 그러니까 개인이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기 힘들면 ETF를 좀 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제가 한 말씀 예를 들면 네. 항공업계가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90%의 승객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나면 어떨까요? 오르겠죠. 그런데 델타 항공이 지금보다. 올라갈까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항공주 ETF 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권해드리는 거죠. 항공주를 다 모아놓은. 예, 다 모아놓은. 네. 어떤 게 하나 빠지든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ETF는 뭐 개인이 분산 안 해도 개인 그렇죠. 뭐 이 종목 자체가 그렇죠. 분산되어 맞습니다.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네, ETF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포트폴리오 좋습니다. 구성하시는데 네. 좋은 방법이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젊은 분들이 요즘 비투, 뭐 빚내서 투자한다, 뭐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지금 상당히 과열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아요. 예. 근데 미국 주식도 지금 현재 과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과열이라고 봅니다. 과열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보십니까? 그 예탁 결제원의 모습을 작년에 보게 되면 네. 그 테슬라가 없었고요. 니콜라는 건 아예 없었죠. 니콜라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어느덧 상위 랭크에 그런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제가 테슬라 실적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신 분들이 과연 4조 원 정도 매수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면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그만큼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약간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동전을 넣으면 항상 커피가 나오더라? 그게 아닙니다. 커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달라집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워낙 풍부하니까 자금이 풍부하니까 들어가는 건데 늘 얘기하지만 좋아요. 산 거는. 테슬라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테슬라 하나 사면 금융주 또 하나 사셔야 됩니다. 다른 걸 하나 더 사셔야 그렇게 된다.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다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공부하고 해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뭐 본부장님도 지금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네. 저도 그거 잘 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좀 유튜브를 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유튜브로 좀 많이 하시고 좀 네. 인터넷으로 좀 많이 찾아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좋은 보는데 상황입니다. 예. 뭔가 좀 선별된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주식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게 꽤 많습니다. 제가 테크니컬한 분석을 얘기한 적이 없죠. 네. 차트를 놓고 뭐 어디가 깨졌으니까 맞아요. 이만큼 내려갈 것이다. 네.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측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수급을 얘기한 적이 없죠. 우리가 누가 사고 있다 주식을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테마를 얘기하지 않죠. 지금 국가의 정책이 이러하니 한번 사보자. 네. 아니면 바이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사보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 것들만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단점도 있죠. 근데 저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생겨갖고 유튜브지만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말을 뒤집어 보면 수급을 얘기하거나 테마를 얘기하거나 실전 분석을 하는 유튜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이게 주식 투자가 경제의 한 축이거든요. 네. 한 축인데 예, 많은 분들이 보통 게임하듯이 하죠. 저희가 차트를 왜 봐야 됩니까? 차트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게 미국의 1990년대 후반의 일이거든요. 아하.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네, 안 하죠. 근데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고 거기에 매몰돼 있고 이런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조금 더 우리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제 삼촌 저한테 그 조카가 삼촌 나 이제부터 재테크를 해볼 거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1번. 뭡니까? MTS를 깝니다. 아. 그건 경제 공부가 아니죠. 네. 아, 그거는 일단 주식 투자를 먼저 들어가는 거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경제에 대한 공부 하나도 없이 아하.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이 네.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튼 다음에 해보는 거. 이거는 게임으로 들어간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칼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의 손에 칼을 쥐어진 거랑 맞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네요. 거죠. 그러면은 조카분한테 뭐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미국 기업 중에서. 음. 딱 보니까 애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이폰. 아이폰.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다 사줬죠. 2년 전에 이미.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수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나 제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딘다는 거 잘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확실히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이런 거 보면은 그 젊은 층들에서 유튜브로 좀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저도 유튜브로 공부를 하다가 뭐 AI 관련돼서 이제 제약 뭐 바이오 쪽 그런 주식을 한번 샀는데 예.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다기보다 어떻게 본부장님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 뭐랄까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네. 뭔가 좀 여기는 무조건 괜찮을 거야 사야 돼 이런 채널보다도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로 질문 보내주고 계신데 7741님이 한국 주식은 정말 답이 없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한국 주식이 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한국 주식을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 매체를 보시면 방송을 네. 보시거나 네. 하면 대부분이 다 차트 분석에 국한돼 있어요. 맞아요. 차트부터 꺼내죠. 그다음에 테마 분석을 하고 실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저는 똑같이 내 자식한테 주식을 알려줄 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좋은 종목을 얘기하겠죠. 그런 관점이 먼저 풍토가 자리가 잡아야지면 되는 건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딱 세미나 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에 가면 제가 거의 사기를 많이 맞아요. 저는 100% 과일이 가져오면 자기 시장 예. 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썩은 다 거예요. 맛이 예, 없고 예, 못생긴 예. 과일 근데, 다 예, 가져가시죠. 네. 이분은 살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사갖고 오는 거죠. 근데 네. 마트 가면 제가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적어도 네. 뭔가 보장이 돼 있고 책에 갖춰져 있고 그게 미국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대한 기업 실적을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8656님 아예 대놓고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예상하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오늘 따상에 이어서 오늘 또 따따상. 상한가 기록을 했죠. 예. 네. 근데 이런 거 대답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늘 얘기합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번 타자면 가져가 좋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을 대답을 다시 하시겠습니다. 자, 또 문자 질문이 왔는데 0101님이 2000년에 미국 주식 시작하신 것처럼 선견 지명으로 다른 국가 주식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미국이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기업은 대부분 해외 매출이 50%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자체 미국 주식 사시게 되면 분산이 돼 있는 거죠. 내수만이 아니라. 애플도 해외 매출이 네. 절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몰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주식에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그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으면서 미국이 세계 1등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물건들은 신뢰하고 기업들은 신뢰하면서 왜 미국 주식은 하지 않았지라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만약에 자녀분이 구글에 됐고요. 입사가 됐고 한국에 있는 모 회사가 됐다고 그러면 그럼 말이 떨어지기 전에 구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투자는 안 하고 있다? 상당히 좀
모호한 얘기죠. 우리나라 분들이 좀 투자,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1억 천금을 꿈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도박같이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분산해서 장기간 투자하고 세계 1등 주식에 세계 1등 나라에 투자를 해라. 이런 말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정말 마무리해도 돼요?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이거는 방송 후에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네네. 여쭤보시려고요? 화장실 따라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관련해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분, 핫한 분, 황현희 씨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네. 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했는데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이 얘기 듣고 미국 주식 시작하려고 지금 개설했다고 지금 문자 온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래 하십시오. 예, 오래 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명언이시네요. 오래 하십시오. 예, 오래 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을 다 알까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예, 유명해요?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멘토처럼 추앙을 받았는데 왜요?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을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 왜? 오늘 이제 주제의 어떤 큰 줄기는 우리가 워렌 버핏에 대한 어떤 허상도 일부 있을 것이고 잘못 알려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라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이 이 워렌 버핏의 철학을 가장 잘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워렌 버핏은 매년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주주들에게 주주서한이라는 걸 보냅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주들에게 보고를 해요. 이 주주서한을 번역해 놓은 책은 있어요.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그 책 한 권이면 워렌 버핏은 다 끝납니다. 워렌 버핏에 파생돼 있는 뭐 워렌 버핏의 투자법 무슨 법 뭐 워렌 버핏 친척이 썼던 것, 뭐 같이 했던 사람이 썼던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직접 우리가 저도 책 저자지만 제가 제 철학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에는. 그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을 알고 싶으면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워렌 버핏의 철학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뭐 그 한 사람의 어떤 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본다라면 돈의 가치를 철저히 따져라. 라는 게 워렌 버핏의 철학이지 않겠는가. 돈의 가치를 철저하게 따져라. 이 이게 무슨 돈의 말이에요? 가치도 이 돈의 투자의 가치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할 때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ROE, 자기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투자할 때 내가 기업에 투자한 돈이 자본으로 들어가죠. 주식을 사는 게 자본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야 내가 자본 투자할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따지는 거죠. 워렌 버핏은 철저하게. 네. 이래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 때 ROE라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안 주기로 유명한 회사죠 또. 네. 배당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워렌 버핏이 주주서한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서한을 봐야 되는데 워렌 버핏 주주서한에 내가 배당을 니네들한테 줘봤자 니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운용을 할게. 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따지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삼성전자나 SK텔레콤에 투자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뭐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막대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되고 돈을 쏟아 붓는다라는 것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해서 비용으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 좋아하는 건 코카콜라를 좋아해요.
그건 주지의 사실이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 1930년 된 기계에서 검정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가 대비 너무 얻는 게 많군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내가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허투루 쓰느냐 안 쓰느냐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가치가 회사의 미래의 가치가 아니군요. 돈의 그렇죠. 가치군요. 돈의 가치를 내가 이만큼 넣었을 때 최소한 뭐 2배, 3배 정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워렌 버핏이 애플에도 투자하지 않았었어요? 애플에 투자했는데 사람들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이 원칙을 깬 거 아니냐. 근데 그 원칙을 잘못 이해한 거죠. 기술주에 투자했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감가상각에 대한 것들을 기술주라고 봤고 또 애플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논란이 많았을 때예요. 고평가된 주식에 이제 샀는데 제가 지금 옛날 그 주주서한 책을 들고 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떠들어 봤는데 네. 여기 보니까 워렌 버핏에 이렇게 썼어요. 저평가된 저성장주를 살 것이냐 고평가된 고성장주를 살 것이냐라고 나한테 질문한다라면 나는 고평가된 고성장주를 살 것이다. 서로 그것이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면 난 그 가치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워렌 버핏이 육성에 여기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워렌 버핏이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애플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기술주에 투자 안 한다. 고성장주에 투자 안 한다. 이건 잘못 알려진 상식이죠. 그리고 워렌 버핏 책상 위에는 단말기가 없습니다. 시세 단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차트를 볼 줄 몰라요. 그럼 뭐 누가 알려줘요? 비서가? 아니죠. 그 사람은 워렌 버핏이 보는 것은 기업의 보고서를 보는데 그 보고서도 우리가 증권사의 리포트를 흔히 보고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다트라고 불리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기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 있죠. 공식적인 그것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그 오마하에 이제 떨어져 있죠. 오마하에 떨어져 있는데 여기 누가 오바마라고 잘못 쓰셨네요. 이거 작가님 못하네. 오마하에 이제 있는데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분하고 맥이 같아요. 네. 주식시장하고 떨어져 있으세요. 그건 차영태 소장님도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분들한테 배운 거죠. 안 깔려 있다 그랬잖아요, 어플. 네, 어플 안 깔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시장과 떨어져 있으면 시장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주시장이 오르네 빠지네 뭐 전 솔직히 장이 끝났습니다만 들어오기 전에도 주식 외를 안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장이 올랐는지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워렌 버핏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개인의 투자 원칙은 첫 번째 떨어져라.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 모두가 다 알죠. 10분도 갖고 있지 않을 주식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주식의 가치를 이제 집중해서 봐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건,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팔건, 아니면 오늘 사서 10년 뒤에 팔건, 한 달 뒤에 팔건, 그 주식이 차트를 우리는 주로 보죠. 네. 가치를 못 보니까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이게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테마주 사서 무슨 누구 정치인 테마주 같은 대학을 나왔다라는 등 이런 걸 해서 남들이 혹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죠. 워렌 버핏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은 한국 사람이 하지도 않고 그렇죠.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 배워야 하는 약간 교훈적인 내용이었군요. 제가 학생들을 주식을 가리킵니다만 그 가리키는 6개월 동안 과정에 워렌 버핏 책을 읽는 과정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 책은 철학책이라고 봐야지. 여러분들 워렌 버핏처럼 돈이 많으세요? M&A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대신 그 철학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초기에 워렌 버핏 책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도움 안 되십니다. 어느 정도 주식해서 조금 좀 손해도 좀 받고 한 중급 정도 되신 분들이 워렌 버핏 책을 쓴맛 다 본 분들. 그러면 철학적인 개념이 생겨요. 그렇군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요. 아마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버핏이 했던 투자처럼 또 투자할 만한 종목 이런 것 좀 꼬집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게 워렌 버핏이 돈을 번 시기가 본격적으로 몇 살부터인지 아세요? 몇 살부터요?
워렌 버핏이 거의 지금 연세가 거의 90에 가까운 많으시죠. 시기인데 예. 워렌 버핏이 돈을 본격적으로 지금 내가 세계에서 돈 좀 벌었소라고 진짜 방귀 좀 끼신 시기가 60세가 넘어서예요. 와.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피터 린치나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수익률이 또 훨씬 떨어졌죠. 하지만 60세 이상 정도 되고 나서 한 20, 30년 전부터 이게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때 묶어놨던 주식들이 복리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실제로 돈을 벌었던 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에 묻어놨던 것들이 이게 빚을 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선순환이 돌기 시작해버린 거죠. 정말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네요. 이분은 그렇죠. 주식으로. 그런 분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단타치고 워렌 버핏이 뭐 했다라는 거를 강의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인데 코카콜라 앞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 본론으로 들어오면 5년 전에 김혜면 아나운서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셨어요? 2잔이요. 무슨 커피 드셨어요? 아요? 5년 전에도 드셨어요? 네. 봉지 커피, 믹스 커피 안 드셨어요? 아유, 먹었죠. 그건 커피가 아니라 필수품. 필수품이죠. 그 주식 동서. 그건 뭐 그게 무슨 뭐 연구개발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영업이익률 6%, 5,000원짜리 주식이 4만 원. 네. 그렇게 갔어요, 주식이. 근데 아마 제가 10년 후에도 저는 그걸 먹을 거거든요. 그렇죠. 필수품으로. 예. 워렌 버핏도 하루에 3잔의 코카콜라를 드신다잖아요. 체리콕을 드신다잖아요. 우리나라의 코카콜라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워렌 버핏의 투자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카페에서 댓글을 봤는데 나는 주주다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나는 주주다라고 해서 워렌 버핏은 자기가 주주인 기업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항상 그 신문 보면 저 신문도 자기가 종이 신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종이 신문도 보고 그다음에 항상 콜라 마시는 장면 유명하죠. 계속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 주주로서 그 기업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렇군요.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문자로 6774님이 예. 월렛 오빠는 은을 많이 매입하는 JP모건을 산대요. 은을 예. 직접 사지 않고 예. 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접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따라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직접 기업을 인수를 하죠. 뭐 가구회사도 인수했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실수로 인수했다라고 자기가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 인수를 통해서 내가 주주로서 역할을 하면 똑똑한 그 주식회사의 경영진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은가게 뛰고 말고는 걱정할 거 없고 네. 나는 이 사람들이 현명하게 일할 것을 알고 내 돈을 투자했으면 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불려서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도 일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책은 거의 철학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을 통해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수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물은 피터 린치예요. 예. 이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시간에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을 거론 안 하고 피터 린치 뭐 투자에 관련된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굳이 피터 린치를 선택을 했는가라고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피터 린치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라면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네. 20년 동안 약 2,700포인트의 700%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20년 동안 2,700%? 예. 어마어마한 수치죠. 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죠. 네. 저희가 이제 한 3번 정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3번 정도 하신 분들이 다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갖고 오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벌은 건데 네. 이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가 쓰신 책 중에 3권이 국내에 번역돼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따라하기 좋은 펀드 매니저세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팁들을 책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주세요. 대표적인 피터 린치 투자법 어떤 게 있어요? 피터 린치 책에 보면 제일 처음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되는 거죠. 아내랑 마트를 갔는데 아내가 물건을 사는 걸 유심히 보니 그때 당시 이제 신제품이라고 보여지는 여성의 스타킹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서 아내가 이제 스타킹을 유심히 고르길래 어떤 제품이 좋으냐. 뭐 남성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물어보니까 뭐 A사 제품이 좋다 하더라. 그래서 A사 제품 주식을 샀더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는 데 보니까 던킨 도너츠 앞에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던킨 도너츠 주식을 샀더니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잘 팔리는지 보게 된다라면 그 주식을 사면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 제 친구는요. 예. 한동안 예전의 브랜드인데 네. 그 브랜드가 요즘 강남 초등학교들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 주식을 샀대요. 네. 그랬더니 그게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런 피터 린치 맞습니다. 피터 린치 투자법인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피상적으로 많이 아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피터 린치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피터 린치가 아니죠. 만약 2,700%까지 못 냈겠죠. 못 냈죠. 근데 만약에 A란 기업의 B 제품이 히트를 쳤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옛날에 허니버터칩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허니버터칩 정말 없어서 못 사 먹었던 과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허니버터칩이 나왔던 회사의 혜태죠. 그렇죠. 혜태의 주가는 그때 당시에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허니버터칩이 혜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배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꼬꼬면이라는 사태가 또 있었어요. 그러죠? 꼬꼬면이 처음에 초반에 유행했지만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꼬꼬면은 했지만 농심 주가는 전혀 안 올랐어요. 처음에도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왜요? 조금 올려다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핵심인데 A라는 기업의 B 제품이 잘 팔리면 이 B 제품이 A라는 기업에 있어서의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을 살펴봐야 돼요. A라는 기업이 워낙 거대해서 이 워낙 제품을 한 100여 개 파는데 그중에서 이게 한 개다.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가고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50%다.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지 살펴보라고 피터 린치는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주위에서 그냥 잘 팔리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사라.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니까 스타벅스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만 한 3, 4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면 야 스타벅스가 국내 상장되면 내가 스타벅스 주식 살 거야 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서 투자해라.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YTN 라디오에서 생생경제가 엄청 잘 팔리면 생생경제만 잘 팔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잘 팔리는 건지를 봐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YTN 속에서 생생경제만 된다라면 큰 의미가 없죠. 그때는 YTN 라디오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죠. 생생경제도 잘 팔려. 출발새 아침도 정면승부도 뭐 세계를 만난 시간도 다 잘 팔려. 그렇죠. 그러면 YTN 라디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무작정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쉽게 종목을 선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출발할 수 있는 게 피터 린치 투자법입니다.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여성분이면 화장품 잘 쓰는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잘 입는 옷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뭐 아동과 관련된 거라든지 요즘 뭐 집에서 먹는 거 많다 보니까 식료품들 잘 팔리게 되죠. 그리고 뭐 가구도 바꾸다 보니 뭐 가구 관련주들도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잘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생활 속에서 종목들을 찾아가게 된다라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활 속 종목을 찾아라. 피터 린치의 투자법.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함께 살펴라. 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또 다른 피터 린치 투자법으로 10배 수익을 뜻하는 텐버거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네, 이게 야구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심루타라는 야구 용어인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박 한 10배 정도 수익을 내야 소위 대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정말 꿈과 희망에 섞인 용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라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주식들을 몇 번 제 손에 왔다가 그냥 사라졌던 주식들이 몇 번 있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못 잡으셨어요? 샀다가 그 이만큼 수익을 못 냈죠. 우리나라의 최근에 템버거로서 가장 좋았었던 게 지금은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메디톡스라는 주식이 2만 원짜리가 6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와. 그때 당시에 이 여성분들의 성형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압구정 성형외과에 줄을 서고 있고 그다음에 남미에 이제 막 팔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 피터린치 투자법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주식이라는 게 그냥 2만 원이 60만 원까지 쉬지 않고 점점점점 올라가지는 않죠. 그렇지 않죠. 이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죠. 제가 못 견뎠었는데 제 그걸 주위에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위에 한 명 있어요. 와 2만 원에 사서 60만 원까지? 예. 너무 독하다. 그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안 돼. 아니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 10만 원대인데.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거는 좀 말이 좀 길어지니까 이제 짧게 하면 네. 어찌됐든 그 사람 100만 원까지 들고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다시 좀 그래도 어쨌든 밑에 샀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익이긴 한데 네.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템버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가격대의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견뎌야 돼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신고가를 갱신해 가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그렇죠. 이 벌렁거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치에 대한 확신, 이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피터 린치도 그랬어요. 피터 린치는 속된 말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피터 린치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고 안 갖고 있는 주식이 있다. 종목을 대략 한 2천여 개 정도 갖고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끊임없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뭐 꼬꼬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니버터칩이 되면 그 회사 주식을 조금 사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정말 확신이 있으면 수량을 확 늘렸다가 수량을 확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디톡스 같은 종목, 지금 뭐 또 다른 종목이라는 것을 사게 되면 몰방을 찍으면 못 버텨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하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분은 가족들끼리 휴가를 가도 그 휴가지 근처에 있는 기업들의 탐방을 다녔어요. 1년에 4켤레의 구두를 갈아 신었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은 그냥 발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기업을 탐방 간다 개인이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보신다라든지 네. 연구하는 자세는 그렇네요. 피터 린치한테 분명 배워야 됩니다. 근데 피터 린치가 또 의외인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흔히 그렇죠. 김혜민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종목 사야 돼?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피터 린치는 책 앞부분에 그렇게 썼어요. 나한테 묻지 마라. 그 이유는 첫 번째 나도 모른다. 솔직하죠. 두 번째 내가 지금 너한테 A라는 종목을 얘기했다가 딱 돌아서서 언제 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이게 주식시장이 정말 템버가 날 것이다. 주위에 있는 종목을 사라.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시대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바라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오르고 내리고를 파악할 시간 동안보다는 기업에 집중해서 기업을 파악하라. 거기에 더 시간을 많이 하고 하나의 기업이라도 탐방을 더 다니고 하나의 종목이라도 더 연구해라. 이런 그러네요. 것들을 주창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잘 아는 것에 투자해라. 네가 공부하고 그렇죠. 공부한 만큼. 예. 네, 오늘 차용주 수장과 함께 피터 린치 투자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